나눔 서재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앞일을 예측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든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수많은 변수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생각 나눔과 함께 책 인생의 저력에 실려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사고의 유연성. 대인은 자신의 말을 남들이 꼭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에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직 의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맹자 2루 하편.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어야 하고 행동은 반드시 실천으로 결과를 맺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다.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되어 온 이 구절은 사람들에게 자기 입으로 말한 것을 지키라고 훈계할 때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공자의 말 일부분을 떼온 것으로 대부분 사람은 이 문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공자가 원래 한 말은 이렇다.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행동을 하면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한다. 옹졸한 소인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인이란 식견이 얕고 도량이 좁지만 나름의 기계와 원칙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공자의 말을 해석해보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시작한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비록 옹졸한 소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선비라 할 만하다 라는 뜻이다. 하지만 공자는 기계와 원칙을 가졌을지라도 그들을 군자라고 부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군자인 걸까? 맹자는 공자의 말을 토대로 살을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인은 자신의 말을 남들이 꼭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에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오직 의에 따라 행동할 뿐이다. 이 말의 대략적인 의미는 이렇다. 세상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말을 하되 남들이 모든 말을 믿어주기를 바라지 않고 행동할 때도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얽매이지 않는다. 도의에 맞다고 판단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군자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한 회사의 관리자라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연초에 당해연도 목표를 세우고 회사 전 직원이 연말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해에 전염병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고 연초에 세운 목표는 자연히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때 만약 당신이 회사 직원들에게 말로 내뱉은 것은 지켜야 한다며 목표 달성에 준하는 결과물을 요구하거나 혹은 목표 달성을 못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는 분명 도의에 어긋난 행동이다. 당신은 전염병으로 인해 처음 세웠던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 즉시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관리자가 해야 할 올바른 대응 방법이다. 만약 당신이 맹자가 말한 대인이라면 창피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고방식을 전환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다음 직원들에게 자신이 연초에 세운 목표는 전염병 등 돌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목표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수용하기가 쉽고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체면 때문에 목표를 조정하지 않고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한다면 이는 결국 무의미한 확실성에 매달리는 행동이나 다름없다. 고집불통 소인대 사고가 유연한 대인. 그렇다면 무의미한 확실성이란 무엇일까? 예를 들어보자. 당신이 누군가와 어떤 일에 대해 약속을 했다고 하자. 당신은 상대에게 약속한 그 일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약속한 그 일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성이다. 하지만 당신은 이 일이 더 나은 쪽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만일 당신이 고착화된 사고방식에 갇혀 자신이 정한 확실성을 고수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당신처럼 뱉은 말은 지키고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길 바란다면 그것이 바로 무의미한 확실성이다. 더구나 당신이 고집하는 그 일이 도의에 맞는지 아닌지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는 전형적인 소인의 문제 해결 방식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과 달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도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은 그 일을 내가 말한 대로 해도 좋고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자를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공자는 모든 상황에는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시간 안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를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서 맹자가 오직 의에 따라 행동한다 라고 말했듯이 공자 또한 도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각 상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어떤 사고방식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도 달라진다. 공자가 말한 소인은 사고가 경직되어 있고 고집불통인데 반해 맹자가 말한 대인은 사고가 유연하고 상황에 따라 요령 있게 행동할 줄 아는 융통성을 갖고 있다. 유연한 사고의 힘이라는 책에서는 사람에게 유연한 사고가 부족하면 매사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나와 다른 의견은 배척하니 인생의 대부분이 고달플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게다가 이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건 역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다. 그들은 말한 것은 필히 지켜야 하고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라는 신조를 가장 중요한 윤리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 기준을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까지 강요하기 때문이다. 주변 환경이 달라졌는데 신용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 얽매인다면 앞서 사례를 들었던 다리 기둥을 껴안은 채 익사한 미생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대개 우리의 고통은 고착화된 생각이 만들어낸다. 하지만 사고의 유연성이 커지게 되면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인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유연한 사고의 힘에서 말한 것처럼 인지의 목적은 진리의 발견이 아니라 방법을 찾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한 사고방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난다면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복잡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유연함의 저력. 공자든 맹자든 그들이 전하는 유교 사상에는 항상 유연함이 존재했다.
한 가지 개념과 정의에 집착하지 않고 물 흐르듯 대세의 변화에 따르려 했다. 자신과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싸우거나 상대의 생각을 꺾으려 하지도 않았다. 사고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으로 인생의 기치를 높여나갔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 모두가 변화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세상 모든 일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